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에서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시행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요. 네. 이게 개별 도시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약에 따라서 그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한 청송, 봉화, 문경, 울진, 의성, 예천 이렇게 6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7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을 하는 겁니다. 7월 네. 1일부터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 시민들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경주의 경우 작년에 그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그 70세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로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유족 또 장애인 가족 이런 것들 조례 제정 때는 포함을 시켰다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조례 제정 때는 장애인 가족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북도에서도 이 거의 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고 경북도 조례를 보고 경주시에서도 그 올해 7월 달 기간 1년 정도 앞두고 작년 11월 달에 이런 그 70세 이상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전액 감면, 그러니까 전액 감면을 하면 이게 결국은 무료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 10월 달에 그 입법 예고를 하고 또 11월 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11월 24일자로 공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만 해도 그 올해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시민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또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이렇게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네. 이런 대상자에게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70세 이상 시민들만 이렇게 대상자를 좁힌 것 이건 그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조례 제정 때 이렇게 포함을 했다가 제외한 뭐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서 경주시에서도 그 70세 이상만 시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상 폭을 좁힌 것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비용 이게 이제 결국은 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무료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네. 손실 비용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무래도 좀 그 예산 부담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 조례 제정 때 이렇게 대상자로 포함을 하면서 무료 이용을 기대했던 그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이런 5.18 민주유공자 유족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의 실망감이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연간 이 손실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올해 7월 1일부터 하면 이제 그 1년에 반밖에 아니잖아요. 네. 그 작년에 경주시가 조례 제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 비용 추계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비용 추계를 보면 올해는 하반기에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70세 이상의 시민들이 한 15억 정도, 나머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 3억 이렇게 해서 음, 18억이고 네. 또 2026년의 경우 내년의 경우에는 1년 전체로 하면 70세 이상 시민에 대한 그 비용이 한 35억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 7억 전체적으로 한 42억 6,9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포함시켰을 때 그 예산이 늘어난 증가폭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게 이렇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셈이기 네. 때문에 그 기왕에 할 거라면 뭐 70세 이상뿐만 아니라 아무리 경상북도 지침이 그렇더라도 자율적으로 좀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만 시행을 하면 그 하반기에만 한 15억 정도
그 버스 회사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주시도 지난 5월 초에 그 시의회 임시회의에 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 편성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70세 이상 시민 무료 이용 비용으로 15억 원을 그 추가 경정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또 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도 발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시 예산으로 버스 회사에 네. 이런 손실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용객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음,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고 이 교통카드를 이용을 해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네. 이 경주시에서는 6월 11일부터 그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행 20일 앞두고 이렇게 발급을 하면 좀 초기에 혼잡이 그 예상이 된다라면서 시행 첫 주, 그러니까 카드 발급 첫 주에는 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예컨대 요일별로 발급 대상자를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6, 그리고 16으로 끝나는 연도,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이런 식으로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5부제로 적용해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고 네. 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해야 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 교통카드는 경주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나 또는 진출할 경우에는 음, 사용이 되지 않고요. 네. 또 타인이 부정 사용할 경우에 이게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부정 사용은 하지 않아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20대 청년 결혼 장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한다. 이런 목적으로 20대 결혼 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수 비용을 경주시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주시가 그 뭐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경주시 설명도 이 정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 2 핵심 음, 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20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나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고 올해 총 84가구 정도의 그 가전 가구 구입 비용으로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할 총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음, 이하의 신혼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네. 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또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지적과 뭐 비판은 매우 많습니다. 그 음,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 뭐 교육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지원이 뭐가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상북도의 경우에 이런 작년에 저출산 극복 전쟁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작년에 뭐 신혼부부 50상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일본 북해도 5박 6일 크루즈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음, 뭐 또 이런 또 100만 원 뭐 호수 비용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 음,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기왕이면 지원할 거면 왜 20대만 하냐, 30대는 그러면 뭐 혼수 비용이 음, 남아도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정책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매우 많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 이 암곡동에서 동대봉산, 무장봉까지 탐방로가 또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아마 무장봉은 가을에 뭐 억새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네. 근데 여기 안곡동 버스 정류장에서 왕복 한 17km, 그러니까 그 무장봉까지
8.5km, 왕복 17km 이 구간이 네. 뭐 하늘 다람쥐라든가 이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음. 서식지로서 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지난번 태풍 흰남노 그 여파로 여전히 낙석 위험이라든가 이 탐방객 안전 위협 요인도 여전히 있다라면서 그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안곡동에서 동대공산 무장봉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탐방 예약은 그 국립공원공단 예약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탐방 예정이 하루 전까지 가능을 하고 이 구간에 지금 최대 수용 인원을 하루에 390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약 인원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일 현장 예약도 가능한데요. 이게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불편할 네. 수 있을 텐데 생태 보존이나 국립공원의 뭐 노고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예약 한라산도 물론 마찬가지 네네.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하는 게 그 많으니까 이런 데서는 좀 그 입구에 가서 막 말다툼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 미리 좀 사전에 좀 잘 따라주는 게 그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또 등산객 안전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만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음.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사기 관련 또 뉴스가 많은데 경주 소방서가 관공서를 사칭한 소방용품 강매에 대한 주의보를 또 발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서나 지자체 공무원을 그 사칭을 하면서 그 전화를 걸어서 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된다거나 그 소방서 지시에 따라서 점검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불안감 조성하면서 소방용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수법이 최근에 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기소방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소방서나 또 지자체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